문제가 많이 어렵다라고 느꼈을 텐데 오늘 느끼는 감정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테스트를 보기 시작할 거야. 오케이. 화요일 날은 다항식의 연산, 다음 주 일요일 날에는 이 부분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표정들 뭐예요? 웃어요? 인생 원래 그런 거예요. 예. 테스트를 볼 때 너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풀어보고 테스트 때 다시 만나면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보다는 좀 더 적은 두려움이 느껴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3차식 fx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fx가 뭐라고 얘기를 시작했냐면 3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랬을 때 이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식 하나까지는 찾아냈을 거라 믿을게.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다항식과 나머지 정리,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저번 주에는 배웠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요식, 이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면 함수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나머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유명한 식이죠. 인수분해가 허수로 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굳이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하지는 않은 식일 바래요. 다만 이 생각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다고 해서 이 식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안 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나머지 정리 입장에서만 쓰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면 가끔 학생들이 나머지 정리 공부했을 때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이 새끼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나머지 정리의 핵심이잖아요. QX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느낄 때가 들어있는데 그게 아니었지. 다항식의 나눗셈에 의하면 QX를 우리가 상상해보는 게 가능했죠.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처음 시작했을 때 fx가 3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했잖아.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fx를 그냥 다항함수가 말해줬을 때와 함수 fx가 말해줬을 때와 저렇게 3차식 fx가 말해줬을 때 상황이 다 다른 거더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qx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qx를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얘는 분명히 몇 차식일 것이다? 1차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것이 가능하겠네요. 최고차 앞에 개수까지 알면 a 값까지도 알 수 있을 건데 아쉽게도 최고차 앞에 개수는 말해주진 않았어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 f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을 왜 노란색이야 네가. 여기는 요 식을 두 번째 조건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오케이?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요놈 역시 물론 여기다 qx 쓰고 끝내볼 수도 있는데 뭐 qx 여기 썼으니까 q 프라임 x 이렇게 쓰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뭐 x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x자리에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 생각은 못해. 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냐면 내가 이 옆에 곱해지는 식이 몇 차식이겠다? 1차식이겠구나. 그리고 잘 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한테 6을 더한다고 해서 최고차 앞에 개수를 바꿀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면 내가 이 옆에 곱해지는 식이 1차식인 건 분명한데 최고차 앞에 개수는 뭘로 통일해야 돼? a로 같아야 되니까 여기가 ax일 것이고 다만 상수 부분은 b라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 c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게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f0이 얼마일 때? f0이 2일 때라는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너희한테 물어본 게 f1이 얼마다?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제 느낌이 살짝 오세요. 이제 무슨 행위를 해봐야 될지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행위는 되게 단순한 거 아니겠어요? 요거 함수값 줬으니까 갖다 한번 살며시 집어넣어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 갖다 집어넣었더니 f0 이 좌변이 나올 것이고 우변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1만 남을 것이고 여기 0 집어넣으니까 b만 남겠네.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b 값이 얼마다? 2라는 걸 찾게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식에다 한번 갖다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도 0을 한번 갖다 집어넣었더니 좌변의 식이 f0 플러스 6이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의 값은요. x에 0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2 남을 것이고 여기 c 남겠네. 그래서 2c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f0이 얼마라고 했냐면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8이 된다. 그래서 c 값이 얼마다? 4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C 값은 4고 B 값은 인계로 뭐만 찾으면 그만이겠다? A 값만 찾으시면 fx 유추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해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을 일단 갖다 집어넣어 보면 fx 한번 써볼게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일 것이고 a는 아직 모르니까 ax 그 다음에 b값은 2라고 했으니까 2라고 갖다 썼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거기는 그 식이 여기는 밑에 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잘 봐. 내가 지금 얘가 fx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 fx식이 얼마가 더해지면 6이 더해지게 되면 이렇게 좀 잘라내자. 두 번 쓰기 귀찮아서. 여기까지가 fx가 6을 더하게 되면 걔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ax 플러스 c인데 c가 4라고 해서 얘가 4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는 이 식과 좌변과 여기는 우변의 식, 노란색 비출식은 항등식의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식의 상태잖아. 그치? 얘네들 각각 전개했을 때 각각 차수의 개수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아시겠어? 오케이. 그리하여서 a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x 자리의 값을 뭐 적당한 값을 대입해 보는 것도 하나일 것이고 x에 뭐 1을 대입해 본다던가 a 값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아니면은 전개했을 때 3차, 2차, 1차식들의 개수를 비교하면서 a 값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계산 안 해도 되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12번 갑시다. 어디 있어? 지우개. 와우. 자, 112번은 무슨 얘기가 되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시 fx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풀었던 111번 문제하고 차이가 나는 게 1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3차식 fx가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 근데 그에 반해서 얘는 다항식 fx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fx의 차수가 몇 차인지를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야. 다만 이건 분명해.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너네 문제 풀다가 문제 막힐 때 이 생각 꼭 해봐야 된다. fx가 다항식이 줬다는 얘기는 그냥 무조건 다 가리겠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말을 해준 거야. 얘가 x에 관한 n차식일 거예요 라는 것까지 말을 해준 거야. 이해하시겠니? 얘가 x에 관한 n차식일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 조건으로 무슨 식을 주셨냐면 f x제곱 플러스 x가 같답니다. 뭐랑 같아요? 라고 봤더니 x제곱 곱하기 fx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래요. 예. 어렵게 쓰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셨죠. 요거를 만족할 때 F2의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연습 좀 합시다. 너희 중간고사 때 너희들 마지막에 은근히 발목을 잡아버리는 몇 가지 이 말도 안 되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서술형의 서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들한테 연습장 써라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서술형이 되게 약한 애들의 특징이 이런 거다. 그 문제집에 여백이 되게 좁은 거에다 문제 풀려고 막 이곳저곳 옮겨가면서 쓴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대부분의 생각을 머리로 하고 좁은 칸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활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써내는 걸 되게 낯설어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너희가 숙제 검사할 때도 선생님이 꼭 연습장 이용해서 해라 하는 이유가 평상시에 이렇게 쭉 써보는 연습했던 애들은 서술형 문제 쓰는 거에 대해 크게 부담감이 없거든. 평소에 그냥 학원 숙제 내듯이 그냥 내면 되니까 이런 생각 하는데 이걸 막 어떻게든 그 정석에 비어있는 빈칸에다 풀어갖고 내려고 하는 애들은 이게 써지지가 않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서술 연습하는 거 단기간에 되지 않으니까 꼭 반드시 연습장 활용하면서 문제 푸는 거 연습 꼭 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요 생각 이제 해봅시다. 이거 어떻게 풀어? 이 샹갈 그러니까 샹갈 이러면 좀 이상한가? x자리 적절한 값을 대입해갖고 이걸 찾기에는 사실상 좀 그래. 물론 이거는 가능해요. x자리 0을 한번 대입해 볼까 하면 여기가 f0이 될 것이고 날아갈 것이고 날아갈 것인가 f0이 1이다. 이거까지 찾을 수 있죠. 오케이? x에 1도 넣어볼까라고 하면서 여기는 f2가 될 것이고 1 곱하기 f1 1 더하기 무언가 보면서 이게 나오긴 할 건데 사실 그거 좀 어떡하지? 라는 생각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뭐야 어떻게 x자리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서 문제에서 물어본 f2의 값을 찾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온 거야. 여기까지 됐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고 있다가 유일하게 힌트가 뭐가 있냐면 fx가 뭐라고? 다항? 함수라고 돼 있나? 다항식이라고 돼 있네. 이게 유일한 힌트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저게 왜 힌트예요라고 그러시면 fx가 다항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요 새끼가 fx가 x에 관한 n차식이겠다
라는 것까지는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fx를 x에 관한 n차식이니까 걔네들 앞에 다 개수가 달려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개수를 a, b, c 이렇게 갖다 쓰기 시작하면 얘들아 미지수의 개수 한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x의 n차 앞에 개수를 보통 a, n이라고 많이 갖다 써. 아래 참자로 이렇게. 그러면 별다른 고민 없이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면 그 다음에는 x의 n-1차가 나올 것인데 그 앞에 개수는 a, n-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만인 거잖아. 이건 내가 미지수에 압박받지 않으면서 그냥 쭉 쓰는 것이 가능하겠지. 별거 아니어 보이는 저런 것들을 너희가 서술형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단다. 아시겠어?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그럼 x에 관한 1차식은 a1이 나올 것이고 오케이? 상수항이 존재하게 될 것인데 상수항은 뭐라고 쓰면 될 것이냐면 a0라고 쓰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물론 여기 뒤에 있는 걸 다 쓸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이걸 다 써주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지금 이 문제가 서술하시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볼 거냐면 여기는 요 새끼의 최고차항에 초점을 맞춰보는 거야. 얘의 최고차항은 n차식이다. 그 앞에 개수는 an이다.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좌변의 식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x자리를 x제곱 플러스 x로 바꾸세요라는 뜻이잖아. 여기까지 됐니? 따라서 f x제곱 플러스 x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좌변의 식이 an x제곱 플러스 x x가 a로 바뀐 다음에 n차 이렇게 들어오겠네. 이해됐어요? 물론 그 뒤에도 쓰라면 쓸 수는 있어요. a n-1 그 다음에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x가 들어올 것이고 n-1승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어 가서 뭐 어차피 뒤에는 이제 점점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a0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봤을 때 우변의 상황은요. 여기 있는 요 새끼잖아요. 오케이? 우변의 상황을 봅시다. 얘는 x제곱 곱하기 fx 그 다음에 더하기 x 그 다음에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 플러스 1이 우변의 상황인데 그리고 쓸데없이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마잉. 선생님 여기도 왜 x자리에 x제곱 플러스 x 안 집어넣어 주세요? 안 집어넣었어잉. 좌변만 지금 집어 x자리 가로 안에 박혀 있는 거지 지금 여기 있는 fx는 건들지 않았어잉.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생각 내가 현재 여기 써져 있는 모든 식들 중에서 fx가 뭐야? 라고 그러시면 걔가 얘라니까. 아시겠어? 그럼 얘를 전개해 보면 x제곱 곱하기 fx가 얘라고 했으니까 걔를 한번 갖다 살며시 써보세요. 그리고 점점 이런 과정은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문제 푸실 때는 이제 그냥 서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서술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끈기를 갖고 서술해 봅시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x 곱하기 1 더하기 2x 더하기 3x 제곱이 있을 것이고 플러스 1로 끝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팍 느껴진 게 뭐냐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언제 같아요? 라고 했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같아요. 보이세요? 그럼 현재 얘는 뭐다?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아, 항등식이니까 최고차항끼리 그리고 각 차수의 개수끼리 어떻게 했다? 개수가 같겠거니.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냐면 최고차항한테 초점을 맞춰보겠다고 했잖아. 생각해봐 이제. 여기는 좌변식에서 최고차항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자명하게 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외쪽으로는 최고차항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라.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차수가 하나씩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좌변의 최고차항은 누굽니까? 라고 보시면 x제곱에 몇 승을 한 놈? n승을 한 놈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그 앞에 개수는 누구일 것이다? a, n일 것이다라는 것도 확실하죠. 물론 그 뒤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지만 난 일단 거기에 초점 맞추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변의 최고차항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애들이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요거 있거든. 선생님 여기 최고차항은 얘네들이 곱해진 게 최고차항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꼭 그렇진 않아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 뒤에서 얘보다 큰 차수가 나올 수는 없는데, 여기에서 나올 수는 없는데 어디서 나올 수가 있겠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x하고 x제곱을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3차식이 되는데, 행여나 저 n의 값이 0 따위라면, n이 0이어버리면 이게 몇 차식 돼버려요? 2차식 돼버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최고차이 나올 가능성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곱해진 걔가 뭐가 될 겁니까? 그러시면 an의 x의 n 플러스 2승이 되죠. 이 정도 지수법칙 아시죠? 얘이던가 아니면 여기서 얘네들이 곱해진 3x 세제곱이 최고차이던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 나타난다고요. 얘하고 얘가 같은 차수가 되든가 얘하고 얘가 같은 차수가 되든가 둘 중 하나 상황 나타난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됩니까? 오케이? 예. 자, 그럼 봐보세요. 얘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가봅시다. 얘라고. 그러면은 an 개수가 같다는 걸 일단 알겠고요. 두 번째, 여기는 요 놈의 차수가 같아진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몇 차? 2n 차인데 여기 몇 차? n 플러스 2차잖아. 그럼 얘네들이 같은 차수가 돼야 되니까 n이 얼마가 된다? 얼마? 넘어가니까 2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그럼 n 자리에 2를 넣어봤더니 한번 꼭 생각해봐라 얘들아. 잘 봐. n 자리에 2를 넣게 되면 여기 몇 차가 됩니까? 4차가 될 거고요. 여기 몇 차가 됩니까? 그러시면 4차가 되면서 같아지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3차는 같은 차수가 아니라 얘가 최고차가 된다는 거네. 즉 n이 2였을 때는 얘네들이 4차로 같아지겠다 이 얘기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만약에 얘네들이 같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는 2n 차고, 오케이? 여기 몇 차입니까? 3차잖아요. 그럼 n이 뭐가 되어버려요? 2분의 3이면 같은 차수가 3차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 조건을 보시면 n 값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써 있나요? 안 써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우리 아까 전에 n을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썼다고요. 여기에 2분의 3차? 이건 다항식이 아니잖아요. 다항식은 n의 값이 뭐여야 됩니까? 자연수를 기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상황은 n의 값이 2분의 3이 나왔다는 거는 유리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야.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n의 값은 얼마구나? 2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n이 2면 어떤데? 라는 얘기는 n이 2가 돼버리면 fx가 결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fx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2에, 근데 이제부터는 어차피 미지수 많이 쓸 거 아니잖아. n개나 쓸 거 아니잖아. 우리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죠. 그냥 x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n이 2니까. 플러스 그 다음 걸 그냥 b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 그냥 c라고 갖다 쓰면 이게 바로 fx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야, 이제 다 왔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한 이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술형이니까 그랬던 거고, 두 번째는 오늘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올 거야. 아시겠죠? 선생님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온다 했잖아. 기억나니? 안 나니? 오늘 또 다시 들으면 또 나겠지 뭐. 그지? 얘들아,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여기까지 좀 다 온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갖다 집어넣는 거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굉장히 선생님 저기다 집어넣겠다고? 네, 집어넣겠다고요. 정신 똑대기 차리고 따라오세요. 자, 내가 지금 fx가 이렇게 2차식이라는 것까지 찾았습니다. 다시 어느 상태로 오게 되는 거냐면, 자, fx가 뭐라고요? 2차식이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들아, 히터 좀 끌게. 너무 더워서 답답하다. 여기까지 됐어요?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좌변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a x자리 다 x제곱 플러스 x로 바꿔. 이게 좌변. 오케이? 우변의 상황은 x제곱 곱하기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셨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 있는 거 전개해서 정리하셨더니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어떤 사람인지 하셨어요? 각각 전개할 건데 전개할 때 제발 부탁인데 뭐 그냥 막무가내 하지 마시고 우리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다항식 연산이라는 거 배웠잖아. 다항식 연산의 핵심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목하는 차수에 따른 내림차순 정리야. 그러면 좌변 전개하든 우변 전개하든 최고차항은 누구일 것이다? 4차식일 것이다. 그렇죠? 4차식 앞에 개수가 뭐일 것이냐부터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밖에 4차식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일 거다? ax 대제곱일 것이다. 아시겠어요? 오른쪽 우변 4차식 언제 나옵니까? 생각해 보시면 얘하고 얘 곱해질 때밖에 안 나온다고요. 따라서 여기도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하시면은 우변도 ax 대제곱일 것이다 까지는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3차항은 어떻게 될까? 좌변 고민해 보시면 3차항은요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 x 세제곱 되지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다시 뭐 해래? 제곱하래.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 그러면은 걔가 3차 뭔 소리야? 얘하고 얘 곱해지면 3차식. 잠깐만. 이게 왜 4차식이야? 뭔 소리야? 나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니? 얘하고 얘 곱하면 3차식 되죠. 그 3차식이 2배 해서 a 만날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2a 나오시겠죠? 나 순간적으로 이상한 데 갔다 왔어요, 지금. 오케이? 근데 3차식이 또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봤더니 그거 말고는 3차식이 나올 가능성이 없네요, 좌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a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요. 우변에서 3차식 어디서 나올 거냐 생각해 봤더니 얘하고 얘가 곱해진 게 3차식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3차식 하나 또 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얼마 나옵니까? 그럼 b 나올 거고 여기서 얼마 나옵니까? 3 나와요. 그래서 b 플러스 3 x 세제곱 이렇게 정리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 찾았죠? 2a는 뭐와 같다? b 플러스 3과 같다. 됐어요? 오케이. 제곱차식은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은요. 여기는 요놈 제곱하면은 x제곱 되겠죠? 따라서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a 계실 거고요. 또 두 번째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플러스 b x 제곱 나오실 거 아닙니까? 오른쪽 우변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은 얘하고 얘가 곱해지니까 c가 있을 것이고 여기 또 2가 있잖아. 그래서 c 플러스 2가 x 제곱차항 앞에 개수가 되겠네요. 자, 1차식 이제 바로 갑시다. 1차식은요. 여기서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요. 여기서는 bx 나올 거니까 bx 이렇게 나올 거야. 일단 헷갈리니까 여기 c까지 마저 써놓을게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기 뒤에는 1차식 언제 나옵니까? 여기 앞에서는 1차식 안 나올 것이고 1차식 여기 유일하게 x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게 되겠죠. 마지막 두 군데에서 b값과 c값 던져줬으니까 그 값 이용해서 a값 결정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가들 요거는 선생님이 너희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정말 진실된 얘기인데 너네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형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와. 알겠어? 그리고 그런 유형들 중에서 이 문제는 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뭐예요? 웃어요? 애들 표정 지금 뭡니까? 예. 왜요? 라고 보시면 너 이미 느꼈을 거야. 이 뒤에 보면 3단계에서 이거와 비슷한 문제형 됐다 많아.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기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처음에 너희한테 주는 공포감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공포감에 너무 짓눌리지 마세요. 몇 대 맞다 보면 몇 대 좀 이렇게 풀다 보면 여기 맞는다는 거는 정말 맞는다는 얘기라 문제한테 맞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요. 또 너냐? 이러면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 다음 113번 문제 갈게요. 정수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 플러스 A의 전체 N차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마이너스 243일 때 A 플러스 N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야. 이 문제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좀 어렵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게 그냥 수월하게 쭉 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번 써볼게요. 정수 A와 라고 했어. 이 조건 좀 독특하죠. 정수 A와 그 다음에 2 이상의 자연수 N. 너희들이 어려워 만한 문제들 같은 경우 선생님이 예전부터 슬슬 이런 조건들 읽어내는 연습 시켰을 텐데 정수 A, 2 이상의 자연수 N 이딴 조건들은 너희들한테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살짝 드셔야 되냐면 어라 이 새끼 보소 왜 갑자기 이걸 정수 또는 자연수로 제한시키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어떻게 막 바뀌어 나갈 거냐면 부정방정식 즉
미지수의 개수보다 시계 개수가 적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얘기야. 이 말이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상황에서 x 플러스 a의 전체 n승, 이거의 전체 n승이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이거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 요 조건이 조금 낯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부정방정식까지 연습을 시켰을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 혹시 저런 말이 좀 낯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 잠깐 확인해 보면 모든 개수의 합은요, 이거 전개해서 걔네들 개수 일일이 다 딴 다음에 그래서 걔네들 더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개수의 합을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잘 봐. 내가 얘를 전개하잖아. 오케이? 전개하면 n차식부터 나와. n차식부터 내림차순 정리될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an의 x의 n승, an-1의 x의 n-1승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라고. 그래서 a1의 x 더하기 a0까지. 물론 이 와중에 유추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긴 해. 뭐요라고 하시면 최고차폐 개수가 얼마일 것이다? 1일 것이다 와 상수항이 얼마일 것이다? a의 n승일 것이다라는 건 바로 보이지?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1이고 얘가 a의 n승이다 그 말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걔네 두 개만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개수들을 다 더하고 싶단 말이야.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뭐냐면 x 좀 다 지워줘야 이 말이 아시겠어? x만 없어지면 개수의 합이 나와버리거든. 근데 이거 지운다고 x에 0 집어넣으면 난리 난다잉. x에 뭐 집어넣겠니? 그렇지. 그래서 모든 개수의 합은 x제에 얼마 대입한 값? 1 대입한 값이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x에 1을 대입했더니 좌변의 값이 어디로 되냐면 1 플러스 a의 전체 n승이 된대. 오케이? 그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셨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주셨냐면 마이너스 243이요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곱수는 얘들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참 좋은데 만약에 모르면 1학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괜히 뭐 해볼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수분해하는 거, 소인수분해하는 녀석 항상 하세요. 소인수분해 보시면 3의 배수죠? 3 나올 거고 81 나오고 8, 27 나오고 27, 3, 9 나오고 3, 3. 즉 3이 몇 번 있다? 5번 있네요. 즉 오른쪽 우변의 값이 마이너스 3의 5승이랍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끝난 거죠. 우린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다니까요. 왜요? 애초에 부정방정식 알고 시작했으니까요. n의 값이 얼마입니까? 5가 되고요. 오케이? 1 플러스 a가 얼마가 됩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되셨어요? 그리고 아가들아 이런 연습 좀 하세요. 마이너스 3의 5승과 마이너스 3의 5승은 사실 같은 값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너희가 차이를 느껴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특히 지수 들어왔을 때 얘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런 상황이죠. 지금 이거 왜 조심하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지수가 홀수승이니까 부호가 그냥 그대로 따라오는데 짝수승이었으면 바뀌었겠죠. 그럼 또 애들 또 적잖이 당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이 홀수승일 때와 짝수승일 때를 구분해서 문제 푸는 연습도 잠깐 보세요. 물론 나중에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나오기 시작하면 지수 로그 단원 나오면 좀 더 본격적으로 지랄 맞아질 거긴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 116번을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풀자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금 전에 봤었던 113번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걸 활용하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한다고요. 오케이? 자, 거기 보시면 x의 10승 더하기 2가 좌변이고 오른쪽 우변은 a10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전체 10승 더하기 a9 그 다음에 x 플러스 2의 9승.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1 x 플러스 2 더하기 a0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fx,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게 성립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짓거렸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구하라? a9까지 구하라 이 얘기잖아요. 아가들아 이게 지금 이렇게 써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뭘 물어보고 있는 조건이냐면 모든 개수의 합이지. 근데 선생님 모든 아닌데요? 여기 지금 봤더니 모든이 되려면 A10, A9, A0까지 갔으니까 A0부터 A10까지 넣어야 되는데 얘는 아무리 찾아봐도 A0과 A10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었던 113번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 라는 거에서 조금 변형된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A10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최고차폐 개수고요. A0은 뭡니까? 하시면 상수항이라니까요.
선생님 방금 전에 그 얘기 썼잖아요. 걔네들은 유추 가능하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내가 A1부터 A9까지만 물어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은 빼야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모든 개수의 합부터 구하려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지? X자리에 1 집어넣으라고 했어. 근데 조심해. X자리에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는 X를 없애고 싶어서였지 이렇게 꼭 집어넣어야 한다는 건 아니야. 그럼 아까 전과 이 상황과 똑같이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얘만 사라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얘가 0이 되게끔 하는데 이거 0 되면 얘네들도 같이 날아간다. 아시겠어? 여기가 뭐가 되게끔? 그렇지, 1이 되게끔. X에 얼마 집어넣을까? 그라제 이 똑똑이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 이 얘기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의 10승이니까 1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3이 좌변이겠죠. 오른쪽 우변은 뭐가 됩니까? 그럼 여기가 1 될 거니까 A10 남았고 A9 남을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서 A1, A0까지 남게 되는 거죠. 다만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A0와 A10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건데 A10은 보자마자 알 것 같아. A10 얼마입니까? 그렇죠. 1이죠. 왜요? 최고차폐 개수니까요. 그래서 얘는 1이고요. A0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요. A0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요. 잘 봐요. 얘를 빼고 나머지 것들은 X 플러스를 다 갖고 있죠. 그럼 이번에는 X 플러스를 뭘로 만들어주면 다 사라지겠어? 0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서 X를 얼마 집어넣겠다? 그렇죠. 마이너스 2를 갖다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를 10승 하면요. 2의 10승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2가 돼요. 오른쪽 우변은 뭐가 됩니까? 그러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째로 다 날아가고 A0만 남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건 요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3에서 1 빼고 얘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의 10승이 될 것이고 얘는 통째로 사라지고 2의 10승은 1014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24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디다잉. 이해하셨습니까? 말이 꼬이네. 자, 그 다음에 118번으로 갑시다. 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9이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인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낮은 것을 fx라고 하자. 뭐 이상한 말이 하나 써 있고, 그죠? 그때 f1의 값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금 신선한 조건이 뭐냐면 차수가 낮은 것을 fx라고 하자.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 좀 해보면서 문제 풀어보셔야죠. 일단 문제를 쭉 읽고 나니까 어떤 상황일 거냐면 나머지 정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 같아. 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써볼게요. 자, fx가 있는데 그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은 뭐 말도 안 했으니까 qx라고 썼어.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19요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19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건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이 식은 쓸 필요도 없었겠다 생각도 들어야 돼요. 왜요? 라고 물으시면 나머지 정리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식이니까 f2가 얼마구나? 19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오셔도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점점 중간고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식보다 이 식으로 바로 올 줄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번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라고 했으니까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역시 목은 뭐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q 프라임 x 이렇게 써놨고요.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어요. 3x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일단 아쉬운 건 두 번째 조건에 의하면 내가 x자리에 적절한 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뭐야? x에 집어넣을 게 없는데 지금 나머지 정리로 뭔가 함수값을 빠르게 찾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음 조건에 아주 심금을 울리는 게 뭐냐면 이걸 만족하는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거래. 차수가 낮대. 이 조건 왜 줬지? 라는 생각인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데 다항식에 나눗셈 잊지 마라. 다항식에 나눗셈 잊지 말라는 건 목과 나머지들을 고려해서 fx 고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생각. 현재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어. 위에 있는 식만 놓고 봤을 때 fx는 제일 낮은 차수가 몇 차일까? 그렇지. 왜냐면 qx가 상수항이면 1차식이 되어버리잖아.
이 상황에서 몇 차식일까? 그렇지, 2차가 제일 낮은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그렇다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fx는 몇 차식이었겠다. 그렇지, 아 fx는 2차식이다라는 얘기를 이따구로 써준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 됩니까? 아 fx가 2차식이면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시면 q 프라임 x가 상수일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나는 a 값만 결정하면 fx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a 값을 결정하러 누가 오시냐면 얘가 오신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x가 뭐만 집어넣자? 2만 집어넣고 그 결과가 얼마일 거니? 19일 거니. 그럼 fx가 구해져 버리겠네요. fx 구해졌으면 f 1값 구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120번으로 갑시다. 자, 다항식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또 다항식 fx라고 나왔어. 그리고 모든 실수 x란 말도 좀 살짝 보였고 이제 그렇게 한글로 써져 있는 조건들 눈을 살짝 보면서 어떤 상황 나왔다게 다 보셔야 돼요. 문제 조건이 이랬습니다. fx 플러스 1은 같대요. 뭐랑 같아요? 라고 하시면 fx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x 이오실 것 같대요. 근데 얘는 우리 아까 전에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처럼 우리 몇 번이었지? 문제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112번 문제. 얘랑 비슷하게 시작했거든요, 지금. 모든 실수 x에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러면서 시작했던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fx가 n차식으로 놓고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얘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좀 같이 느끼셔야 되는데 잘 봐. 내가 만약에 fx를 아까 전처럼 112번 문제처럼 n차식으로 놓고 시작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몇 차식이 나오면 n차식이 나와버려. 여기도 몇 차식이 나와버려? n차식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뭐야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112번 이제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봅시다. 112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112번 다시 한번 보시면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가로 안에 차수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지는 거야.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이거 n차식으로 놓는 가능성은 뭐 아예 포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걸 n차식으로 놓고 시작해야겠다는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로 안에가 다른 차수를 집어넣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이거 n차식 놓고 빨리 차수부터 최고 차수부터 찾아야겠다. 최고 차항이 몇 차인가? 걔 앞에 개수가 어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120번으로. 자, 이걸 만족시킬 때 다항식 fx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일 때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봅시다.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더 주겠는데 뭐냐면 fx를 뭘로 나눴을 때요? x로 나눴을 때.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3이다 라고 줬죠. 당연히 난 두 번째씩 보면서 너무나 자명하게 이런 생각합니다. x에 0 빨리 집어넣어봐 라는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f 0이 얼마일 것이다? 3일 것이다 라는 것도 찾을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뭐 구하라고 그러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달래요. 몫이 또 뭔가 있을 거고 q 프라임 x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이제 상상이 되죠? 이거 나머지는 얼마예요? 몇 차씩? 그렇지, 1차씩.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가 1차식인 거 아니까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그냥. 여기까지 하시겠습니까? 나머지 정리들의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x자리 적절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q 프라임 x, qx 이딴 게 날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빨간색 밑줄 신식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버리네. 그죠? 막 유혹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1, 2. 그러니까 얘가 뭘로 될 거냐면 x-1 하나와 x-2로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왔는데 자, 봐봐 얘들아. fx가 지금 몇 차식이야? 그래 몰라요. 왜 모른다고요? 문제 시작했을 때 fx가 몇 차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봐보시죠.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다항식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게 몇 차인지 유추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안에가 만약에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 가로 안에가 뭐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나는 아마 얘를 n차식으로 놓고 좌변과 우변의 최고창을 막 비교하면서 n의 값이 얼마인지 유추해보려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 112번이랑 비교해드렸던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그게 아닌 게로 이 새끼 여기 n차식 여기 n차식 이 n병 n은 n과 같다 n은 0이다 뭐 이런 거 안 돼. 알겠어? 뭐야 이거 몇 차식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이 조건 썼고 이렇게 왔단 말이야. 여기까지 왔을 때 얘가 n차식 놓고 풀리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느낌이 여기는 빨간색 밑줄식이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처럼 x에 실수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지 고민할 텐데 어머 이 새끼 보소 x자리 얼마 집어넣어달라? 1 집어넣어달라. x자리에 2 집어넣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잖아. 이 말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만 x자 1을 집어넣은 거야. 왜냐면 qx를 q'x를 유추하는 건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거든.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몇 차식이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이해하시겠어? 왜요?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됐냐? 그래서 x자리에 1을 대입해 봤더니 좌변이 뭐가 되냐면 f1이 될 것이고 우변이 뭐가 됩니까? 하시면 통째로 날아가고 ax 플러스 b x자리에 1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됐어. 두 번째, 그럼 x자리 2도 대입해 보시게 되면 f2가 좌변이 될 것이고 여기는 또 통째로 날아간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었더니 2a 플러스 b 된다까지 이해하셨음요? 여기까지 됐어요? 야 이걸 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f1과 f2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f1과 f2를 알려면 어떡하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는데 어머 이 새끼 보소? 나 지금 0 알고 있거든?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상황 좀 그지 같죠? 근데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구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x에 0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이 식에 x에 0을 집어넣었더니 f1이 나올 것이고 오른쪽 우변에 f0 x에 0 넣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입니다. 근데 f0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3이 한거 얘가 3인 거예요. 얘가 3인 거예요. 얘가.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x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어보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니까? f2가 되니까. 그래서 좌변에 f2가 될 것이고 여기는 f1 그 다음에 3-1이 되니까 플러스 2까지 오게 되겠네요. 근데 f1이 방금 전에 3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됩니까? 5. 여기는 이 식이 5가 되겠죠. 그럼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나왔으니까 a, b 값 연립하기 가능할 것이고 갖다 집어넣으면 rx 구해지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됩니까?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그 기분 나쁘다고 자꾸 이렇게 쌩까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네 선생님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애들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그러니까 바로 고개를 푹 숙여버리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애들이 너무 이쁜 게 진짜 너무 이뻐. 둘이 이제 벌써 1학년 애들이 벌써부터 이제 세트니? 내 커플 룩이니? 엄청나네. 딱 공부한 학생들 같아요. 딱 이뻐 죽겠어. 자, 112번까지만 풀고 잠깐 쉽시다. 121번, 112번이 아니라 수학 선생인데 숫자를 못 읽어. 자, 다항식 fx를 좋네? 어라? 좋네? 2분의 1x 마이너스 2라고 좋네? 그죠? 쿨한 놈. 그때 fx 플러스 2의 전체 55승. 그렇지. 이 쿨한 새끼가 그냥 쿨하게 지나갈 리가 없지. 55승을 하라고? 오케이? 여기는 요 놈을 fx 제곱으로 얘로 나누었을 때 얘로 나눴더니 몫이 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그죠? 아가들 생각 나머지는 몇 차식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애들은 몰라요 라고 말하겠지만 알 수 있지. 되게 독특한 상황인데 선생님 얘가 몇 차식인지 안다고요? 알아. 몇 차식? 그렇죠. 왜 fx를 줬으니까. 여기 x자리 x제곱 바꿔보면 여기가 2차식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몇 차식? 1차식. 이 새끼 ax 플러스 b 꼴이겠네. 이해하셨어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x를 줬네. 다시 한번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fx를 줬다니까 이게 횡재 아니야? 그럼 좌변 어떻게 되는지 보면 fx한테 2 더하라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만 사라질 거니까 2분의 1의 x가 남게 될 것이고 거기에 전체 55승인 거예요 지금. 그죠? 오른쪽 우변은 x자리를 x제곱으로 바꿔라는 거니까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긴 QX겠죠? 그리고 나머지 있겠죠? 물론 지금 최고차 항이 몇 차인 줄 알기 때문에 QX가 몇 차인지까지는 알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몇 차겠어요? 53차일 겁니다. 근데 53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미지수가 54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QX의 유추하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시고 내 목적은 뭐냐면 RX를 구하는 거니까 A,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 나한테 필요한 값은 두 개의 함수값인데 그 두 개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2분의 1을 살짝 묶어내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4 찾았다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x제를 얼마 집어넣고 2n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여기다 2 집어넣은 값은 1 될 거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어머 두 개 다 구하지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RX 유추하는 게 가능해졌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124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